랭캐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3월을 맞아서 봄 기운 맞았죠. 이 국내 증시 이제는 쭉쭉 달려주겠다 싶었는데 이게 길게 가지를 않습니다. 하루 만에 또 다시 약간 좀 주춤해져가는 우리 증시를 보면서 실망감을 안고 계시는 분들도 제법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1% 이상 상승하면서 2670선, 870선을 다시 한번 회복해줬는데 오늘 하루 만에 시총 상위 종목들 일제히 표정이 어두워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날은 그 미국과 또 커플링 현상, 이상하게 안 좋을 때는 커플링, 좋을 때는 디커플링 되는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는데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오늘 고민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종목별로, 특히나 가는 종목들은 또 여전히 급등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종목별 전략을 랭킹쇼에서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이 가능한데요. 02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댓글창에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 문의와 관련해서도 질문해 주셔도 좋으니까요. 전화 상담도 그리고 댓글 상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로 한번 가볼게요.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 레이나 리님께서 창호님 블랙 잘 어울리십요 하셨거든요. 오늘 그런 날이 좀 있어요. 매일 셔츠 입고 넥타이 하다 보면 오늘은 넥타이 하기 싫다, 셔츠 입기 싫어하는 날이 있거든요. 제가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셔츠 없이 그냥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거? 목폴라? 맞아요. 그런 걸로 좀 바꿔 입고 왔는데 그래도 색깔 잘 어울린다고 해주시니까 다행이네요. 네, 휴머니스트님께서는 서로 다른 염색 디커플링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저희 머리 색깔이 제법 다르네요. 완전 다르네요. 네, 저도 사실은 보통 갈색으로 염색하는 기간이 또 많은 편인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새까맣게 하고 있어서 윤재 거 더 많이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머리색은 좀 디커플링인데 지금 옷 색깔 보면요. 저희 좀 커플 같지 않아요? 약간 비슷비슷하죠? 네. 그래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로데미님께서 오랜만에 와주셨는데요. 이수페타시스를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어제 그런데 핫했죠. 이게 사연이 좀 길어요.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지 않을까 싶은데 비중이 20%입니다.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서 지쳤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어제장이 급등을 하긴 했지만 그 전에 워낙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고요. 고점 찍고 그 다음에 지쳐 있었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님이 또 오셔서 또 네.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시고 계신데 토마토에서 제일 잘생긴 앵커는 누구다? 나다. 그리고 제일 예쁜 앵커는 바로 유창호 앵커다. 이렇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순서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던데 우리 구독님 그래요. 너무 반갑습니다. 자, 초집중님 멋져요, 잘생겼어요. 이런 칭찬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칭찬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만 저희의 메인 목적은 역시 종목 진단이죠. 그쵸. 여러분의 종목 진단 신청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진단하기 전에 오늘도 가장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랭킹쇼 주제를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먼저 공개해 주시면 안 돼요? 공개해 주시죠. 봄입니다. 그래요. 봄이 왔죠. 오늘 절기상 그거 봄의 절기 하나 있지 않아요? 그쵸.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잡았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좀 알차게 준비를 해왔는데 경칩에 또 개구리도 깨어나고 우리도 이제 조금 겨우잠에서 깨어나서 또 나들이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들이 하면 제일 먼저 봄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봄하면 생각나는 거요? 나물? 나물? 봄나물? 네. 봄나물 캐러 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긴 하겠습니다. 약간 당황한 것 같은데요? 근데 봄하면 그래도 나들이의 정석은 꽃놀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 꽃 구경으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봄꽃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윤재코가 오늘 준비한 주제죠? 그쵸. 아니 제가 주제 준비할 때는 미리 저렇게 그림들 안 달아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제작진이 그 유창호 앵커와 이윤재 앵커 차별을 좀 하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오늘 일단 화사하기 좋네요. 봄꽃들이 시작하자마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봄을 대표할 만한 꽃들이 나와 있는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봄꽃 실제 설문조사 결과가 있군요. 맞습니다. 2022년에 에버랜드에서 사실 진행을 한 꽃
관련된 설문조사인데. 그래요? 윤지코는 뭐 좋아해요? 저는 사실 튤립 정말 좋아해요. 튤립이요? 네, 튤립이 좀 화사하고 크고 저는 일단 무조건 커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큰 게 좋아요. 그래. 저는 벚꽃 아니면 매화 이쪽 좋아하거든요. 좀 하얗고 순백의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나요? 맞아요. 제가 사실 매화꽃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등학교 때 있죠. 그 등교하는 길에 봄에 항상 그 매화꽃이 만발했던 그 길이 아직도 생각이 나서 매화꽃에 대한 추억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마치 매낭국죽 이런 것처럼 무슨 시 같아요? 뭔가 되게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매화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이렇게 꽃에 얽혀있는 사연도 있을 테니 그쵸? 여러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1시간 동안 5위부터 차근차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시고 종목 진단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전문가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잠깐만요. 이거 그대로 읽어도 되나? 뭐 닉네임이니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을 저희가 이렇게 강조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분의 아이디는 겁나 춥다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추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겁나 춥다 님의 종목이 이거 아주 뭐 굵직한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좋네요. 2차 전지 양극재 중에서도 가장 뭐 요즘에 핫하지 않을까 싶네요. 포스코 퓨처엠으로 가보죠. 자, 포스코 퓨처엠의 매수 가격이 이 가격하고 비중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36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비중이 많습니다. 40% 비중. 그렇다면 상당히 부담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너무 힘듭니다라는 이 한마디를 붙여주셨거든요. 앞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바뀌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포스코 퓨처엠이 들어왔습니다. 이 매수 가격도 그렇지만 비중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양극재하고 음극재 같이 생산하는 기업이죠. 자, 뭐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는 점점 생산 캐파를 좀 늘리려는 그런 기업인데요. 뭐 2030년 정도까지는 양극재를 100만 톤 규모로 늘린다 그래요. 자,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님 오래 갖고 계셨으니까 다 아는 내용일 거고요. 2차 전지 전체 섹터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난주하고 어제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거는 내일부터 인터배터리 행사가 시작되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터배터리 2024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영향도 어느 정도는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게 100% 미국 정치판이 100% 좌우를 할 수는 없겠지만요. 일단 트럼프라는 존재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자, 좋다라는 섹터도 되게 많죠. 근데 굳이 뭐 조금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섹터에서 굳이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아마 12월 달 정도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랬으면 아래로 보시게 되면 이게 24만 원까지 빠졌었네요. 24만 500원. 마음고생도 상당히 좀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비중을 이렇게 실어 놓으면요.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리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이게 반등이 나오면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조금 좀 숨통은 트이는 모습인데요. 그거 외에도 뭐 코발트도 지금 중국 쪽에서 뭐 되게 많이 이렇게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니켈의 경우도 지금 인도네시아가 좀 그쪽도 조금 전략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니켈 광산들 뭐 이런 쪽들이 다 죽을 맛이라 그래요. 뭐 문 닫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그게 다른 업체들 다 죽여놓고 혼자 독식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니켈 공급량은 인도네시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소재 쪽 요런 쪽에서도 좀 치킨 게임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는 빠지기도 많이 빠졌어요. 위에서 보면 작년 7월 달에 69만 원 같던 게 뭐 24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뭐 엄청나게 빠진 거죠. 그랬다가 좀 반등이 나오는데 철저하게 지금은 작년 같은 그런 시세를 기대하면 되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2차 전지 섹터도 기술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들 좀 말씀드리게 되면 자, 지금 현재 이평선 자체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결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22평선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62평선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122평선은 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는 이쪽에서 지금 뭐 조금 올라갔다가 좀 밀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좀 수렴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자, 22평선은 올라가면서 122평선은 내려오면서 지금 62평선 근처 정도 그쯤에서 만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62평선이죠. 그 가격대가 한 31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그 맥점을 보면요. 31만 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죠. 자, 이 가격을 좀 뭐 한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에서 큰 변화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좀 좋은 얘기 나오면 좀 올랐다가 또 좀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또 좀 빠졌다가 그러면서 방향을 찾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주가 자체가 31만 원 위에서 유지하고 있으면 들고 가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만약에 31만 원이라는 가격대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31만 원이라는 가격을 아래로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뭐 위쪽으로 이게 만약에 저 뚜껑이 위로 열린다라면 이평선들이 전부 다 밀집했다가 좀 또 확산되는 그런 과정이 나올 텐데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오면 이 전고점도 돌파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단 뭐 최소한 이 보시게 되면 전고점 정도 한 38만 원 정도겠네요. 자, 여기 고점이 8만 2천 원이니까 38만 원 근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31만 원을 붕괴를 안 시키면 한 38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판단하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 보다가 이 주가가 방향을 가르쳐 줄 거예요. 지금은 이평선이 수렴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다려 보는 겁니다. 위쪽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1차로 뭐 한 38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아래쪽으로는 31만 원을 이탈하는 모습. 근데 이 아래에 22평선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31만 원을 깨는 자리가 나온다라면 22평선의 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22평선 있는 자리 29만 7천 원 올라오고 있으니까 30만 원 정도네요. 자, 1차로는 31만 원을 꼭 지켜줘야 되고 거기서 조금 더 밀리더라도 30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0만 원이란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가격 그거 참고하셔갖고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약간 좀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좀 이렇게 바쁘시더라도 눈 떼지 마시고 좀 지켜보십시오. 이거는 지켜보시고 그 주가가 가는 방향 그 방향 쪽으로 편승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포스코 퓨처엠을 살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그 주요 양극재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도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이런 의견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 좀 가볼 텐데요. 고동님께서 갑자기 신고가를 경신 중이라고 하시길래 어떤 신고가요? 너무 다행이다 싶었는데 네. 몸무게 신고가라고 하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껄무새들 천국 이러길래 이 껄무새가 또 뭘까 싶었는데 뭐뭐할걸. 그러니까 저 새로운 거 많이 알게 되네요. 고동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우리 고동님 고독한 분이 아니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행복한 하루님 위세 하이텍 종목 진단 보내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08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한 가지 조언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에 맞게끔 많은 분들이 지금 꽃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그렇죠. 좋아하시는 꽃들도 또 여기 포함된 꽃들뿐만 아니라 많은 것 같아요. 철쭉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도 철쭉, 있고 우와. 철쭉, 아파트 단지에 좀 많지 않아요? 철쭉 약간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는 꽃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잘 모르거든요. 아, 모르세요? 잘 네. 친숙하실 것 같은데. 그거 약간 그 빨간색 꽃 맞아요? 빨간색 꽃? 빨간색, 맞아요? 흰색, 분홍색? 아, 그 여러 가지 있군요. 맞아요. 오. 근데 철쭉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아파트 네. 단지에 또 봉오리가 핀 꽃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꽃들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조금 이따가 5위 한번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5위가 뭔지도 한번 맞춰주시죠. 자, 다음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뭔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한번 종목 진단 해드리도록 할 텐데 혁성맘님께서 보내주신 네.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 한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예. RS 오토메이션이고요. 매수가는 17,000원, 현재 구간 비중은 9% 정도 갖고 계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평단가가 한 15,430원 정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예. 조금은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허. 정고점 부분은 18,000원대여서 그래도 조금 있으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대감은 갖게 되는데 그쵸. 요즘에 로봇주들이 급등 종목도 있지만 종목을 또 못 받아요. 급락 종목도 네. 있고 이거 약간 마음이 불편하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런 만큼 지금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갈아타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도 드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RS 오토메이션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자, 이 RS 오토메이션은 액추레이터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 액추레이터 쪽에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 맞아요. 자, 그리고 로봇 산업들 이런 쪽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저는. 지금 AI 쪽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상황이죠. AI 쪽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AI하고 같이 가는 AI의 목표 중에 하나가 로봇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AI라는 물건은 그냥 우리 웹상에서나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 물리적인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제어하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삼성전자도 좀 투자했습니다만 피규어 AI라는 글로벌 기업 있죠. 로봇 기업입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인데 이쪽에다가 $5,000, 삼성전자는 $500만 정도 투자를 했는데요. 자, 로봇 기업 쪽에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봇 시장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액추레이터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액추레이터, 요거 지금 해외 쪽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는 만드는 기업은 없는데 요거를 지금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마 작년 말 정도에 최종 단계로 진입했다 요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향후에 좋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은 있어요. 하지만 좀 철저하게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런 얘기들 나오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숫자를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작년에 매출액이 뚝 떨어졌어요. 재작년에 1,000억 넘었던 게 작년에 800억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을 한 상태예요. 이 이익이 좀 흑자로 전환돼주는 그런 구간이 나온다라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1분기 실적하고 2분기 정도 실적까지는 좀 보는 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로봇 쪽들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로봇 관련되는 부분들 저한테 질문하시는 경우가 되게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한결같이 대답해 드리는 게 그겁니다. 1등주 하세요. 1등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등주는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이 가장 좋은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항상 드리는데요. 아마 지금 다 합치면 뭐 수백 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저라면 RS 오토메이션을 안 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매합니다. 자, 일단 그거는 뭐 기회 되면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기술적으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62평선 자체가 살아있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RS 오토메이션이 이 전고점 18,000원대 있는 전고점이요. 이거를 돌파하고 치고 올라가려면 굉장히 좀 로봇주 전체적으로 확 달아오르는 그런 시장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 기업이 실적이 좋은 게 확인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막연한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자, 좀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시다 보면 올해는 이 로봇 관련되는 모멘텀들도 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당장 내일 KNR 시스템이라는 그 유암 로봇 부품 만드는 기업이 상장을 하죠. 그리고 이달 말에도 마찬가지로 엔젤 로보틱스라는 웨어러블 로봇 기업이 상장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7,000원 정도인데 일단 조금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리셨다가 17,000원 돌파를 하고 18,000원 근처 정도까지 갔을 때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다리시다 보면 17,000원 이상은 좀 올 것 같고 저 전고점 18,000원 이상에 있는 저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면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좀 위에서는 일단 한번 끊었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봇주 중에 가장 기술력이 높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시장을 이렇게 좀 휩쓸 그런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런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쪽으로 좀 기회되면 갈아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혁성만님의 종목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진단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평단가가 갖고 계신 금액이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전고점 부근인 18,000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타야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으니까요. 1등 기업으로 한번 갈아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자, 유튜브 좀 볼까요? 수님 오셨습니다. 이거 좀 안타까운 게 등장하시자마자 애가 탄다는 말이 왜요? 먼저 등장하네요. 시장 사광임 녹록지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수님 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힛하면서 웃고 계셔가지고. 네. 자, 따상님 오셨는데요. 네, 진단 요청해 주고 계시고요. 초레이님도 로봇 차례를 기다리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저희 오늘 랭킹쇼 주제 5위 공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봄꽃을 찾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5위가 어떤 꽃이었을까요?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공개해주시죠. 자, 5위는요. 진달래꽃입니다. 5% 득표를 했는데요. 진달래꽃. 진달래 하면 사실 그 노래도 먼저 생각나고 시 구절도 생각나죠. 역겨워 갔을 땐 그렇게 예쁘게 부르지 않는데요, 그 노래가. 거칠게 불러야 되지 않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그래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진달래가 네. 5위였습니다. 자, 5%. 근데 이 비중이 적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꽃들이 훨씬 더 많은 그렇죠.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럼 또 4위는 어떤 꽃일까요? 개나리? 아니면 튤립 정도로 저는 예상이 좀 되기도 하는데 1위는 뭔가 확실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1위가 거의 벚꽃 아니면 매화. 좀 그렇죠. 헷갈리긴 해요. 저쪽일 것 같고 튤립 아니면 개나리가 4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정답 맞춰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저희는 종목 진단 또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야후님의 종목입니다. 요것도 요즘에 살아나고 있는 종목이죠. 맞습니다. 나노신소재 2차전지로 가보겠습니다. 14만 원에 15% 비중이신데요. 나노신소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9만 원대까지 쭉 내려가면서 와,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이런 걱정이 있었던 종목이죠. 네. 자, 그런데 바닥 찍고 최근에 갑자기 급등세를 펼치면서 지금 15만 원대까지 갔다가 잠깐 주춤하고 있죠. 13만 원대 숨을 좀 고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하셨던 가격 14만 원을 넘어갔다가 다시 또 밑으로 그쵸. 내려갔거든요.
최근에 들어오신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미리 갖고 계셨다가 고생을 많이 하고 이제 좀 돌려가는 구간인지 궁금하긴 한데요. 나노 신소재 더 크게 뻗어나갈 간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노 신소재는 어떻습니까? 자, 이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뭐 좀 어느 정도 2차 전지 섹터들 요런 쪽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셔야죠. 자, 실리콘 흑재 관련주로 분리되는데요. 자, 뭐 요런 쪽들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 움직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2차 전지 쪽을 그냥 뭐랄까 좀 매매를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섹터예요. 왜냐하면 다른 쪽이 훨씬 더 좋은 게 많습니다. 굳이 2차 전지 쪽에서 매매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주 썩 좋게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나노신 소재 역시 좀 마찬가지로 봅니다. 향후에 이런 2차 전지 섹터들 뭐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좀 모멘텀이 나올 때 그때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오늘 저녁에 슈퍼오일이죠. 미국 쪽에서 15개 주에서 이 대선 경선이 있죠. 그래서 아마 뭐 트럼프가 좀 될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그런 얘기들도 하죠. 법안을 못 바꾼다. 그렇죠. 예, 법안 바꾸기는 힘듭니다. 민주당하고 공화당 이 양당을 상하원을 다 장악하면 바꿀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연비 규제 뭐 이런 거를 확 낮춰준다든가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 2차 전지 쪽에 직접적인 그런 위해를 가하진 않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 자체는 그런 걸 반영하고 움직이는 모습이겠지만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2차 전지 쪽은 기술적인 매매 외에는 뭐 그렇게 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는 뭐 한번 이렇게 쭉 강하게 장대 양선을 쭉 들어올렸죠. 그리고 여기 한참 횡보했던 자리, 그때가 12월 달이네요. 이 가격을 완전히 돌파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지금 뭐 여기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 그런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서 한참 좀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박스권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박스권 상단은 보시게 되면 여기 뭐 한 16만 원 근처 정도 그쯤이 되겠네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은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한참 횡보했던 자리 있죠. 이 가격대 정도. 자, 이 가격대는 얼마냐 하면 한 13만 원 약간 아래 구간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사이에서 좀 박스권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아 보이니까 일단 현재는 조금 하단부에 가까운 그런 자리겠죠. 자, 기술적 이 반등 나오는 부분들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이 주가가 뭐 한 16만 원 근처 정도까지 가면 그때는 뭐 일단 정리했다가 밑에서 다시 잡고 또 반등 나오면 그런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은 대부분의 종목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뭐 일부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기술적인 의미 이상은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박스권 상단 16만 원, 박스권 하단 13만 원 살짝 아래 정도, 그 정도로 두시고 트레이딩 전략으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노 신소재 트레이딩 전략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고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훈님의 종목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재필 전문가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 살펴드렸고요. 자, 다음 전문가 모시기 전에 오늘 랭킹쇼 주제 4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봄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봄꽃. 근데 이거 화면 볼 때마다 뭔가 예쁘네요. 화사하네요. 이 꽃들이 막 있으니까 눈이 막 개안되는 것 같습니다. 자, 5위가 진달래 5% 득표를 했고, 그쵸. 4위가 과연 뭘까요? 4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4위는요?
매화 좋아진다는 꽃. 아니 저는 매화가 1, 2위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약간 의외긴 합니다만 저는 매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매화가 10% 4위였습니다. 근데 저는 하얀색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거 근데 매화 이거 보기만 해도 뭔가 가슴이 좀 뛰어요. 맞아요. 너무 예쁘네요. 아니 우리 제작진 여러분 저런 멋진 그림을 어디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죠? 직접 뭐 촬영을 하신 거예요? 뭐예요? 설마 나가서 출사? 설마 갑자기. 자, 4위 어쨌든 매화로 이렇게 꼽혔습니다. 자, 진달래, 매화까지 나와 있는데요. 예상외로 튤립이 상당히 선정하네요. 저처럼 좋아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튤립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튤립이 이 정도까지 인기가 많을 줄 몰랐습니다. 와, 굉장합니다. 잠깐만요. 피디님 뭐라고요? 버블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한국인이 버블을 좋아한다고요? 이 대한민국 국민을 비하하는 발언 아닙니까? 우리 피디님 약간 이 선을 약간 건들건들 하는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버블 씻는 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피디님의 진짜 우리 애드리브 능력은 도저히 따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초레이님께서 한마디 또 슬쩍 남겨주셨는데 말이죠.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매화에 무슨 사연, 매화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매화 저 모습이 좋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마당에 꽃 같은 걸 좀 많이 키웠는데 매화가 마당에 좀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런 꽃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매화꽃을 좀 많이 봤던 모양이에요. 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매화의 유난히 좀 정이 가더라고요. 네, 지금 최영희님께서도 지금 뭐 튤립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매화를 지금 저희 앵커님처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벚꽃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매화가 꽃 중에 꽃이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의견들 좋습니다.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와 함께하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자, PB님과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윤지 앵커? 네, 이번에도 역시나 유튜브에서 채택을 해봤습니다. 공부하자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한화투자증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말이 많고 그렇죠. 또 증권 관련된 종목 PBR로 묶이면서 좀 말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아니, 벌써 비트코인 뭐 1억 얘기 나오고 있는 맞습니다. 거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요. 네, 비트코인 진짜 요새 너무 좋다. 표정이 좋으세요, 저희 전문가. 네, 근데 일단 평단가 갖고 계신 금액이 4,600원이고요. 5,000원 비중은 지금. 15%입니다. 네.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조금 기분 좋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하나투자증권 관련해서 비트코인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많이 엮이게 되고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 PBR 관련주라든지 이쪽으로 분류를 하긴 하지만 사실상 시세는 이제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주로 났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9천만 원, 1억 이렇게 주가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요. 과연 뭐 때문에 비트코인과 하나투자증권이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업빅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거래소를 가지고 있게 되면요. 가상화폐의 가격이 올라가고 변동을 조금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래가 더 활발해지겠죠. 그러면 거래소가 가져가는 수익이 많아지게 되고 이걸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거래 대금이라고 부르고 그 가상화폐 시장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거래 대금이 많아지면서 커지면서 수수료 수익이 늘어난다는 관점에서 이런 관련주들이 시세가 좀 분출한다. 거래소 지분과 지분적으로 연관이 있는 회사들이 분출한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우리기술 투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오늘 좀 두드러지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투자증권이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투자증권 이 종목만 저희가 놓고 얘기를 한다면요. 오늘도 13% 시세가 났고 장중에는 5,330원까지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앞으로 이제 단기간에 꺾이는 것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지금 가격대를 돌파를 할 수도 있겠죠.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져가시는 그림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 삼아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점에서
지금부터 해서 약 5,300원까지죠. 아까 이제 있었던 5,330원이 거의 전 고점 부근 가격이 되거든요. 결국에 이 구간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얼마나 많이 소화하느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5% 정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을 목표가 5,300원으로 5,300원 도달하면은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한번 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고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라고 라는 게 좀 더 중요할 텐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우리기술 투자거든요. 우리기술 투자 보시면 오늘 사실상 비트코인 관련 대장주죠. 오늘 시세가 20% 이상 분출했고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윗꼬리를 크게 달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앞선 매물이 거의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가 조금 더 가파르게 분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장주가 꺾이게, 테마에 있어서 대장주가 꺾이게 되면은 그 외의 다른 종목들도 이제 시세가 이제 꺾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 5,300원 목표가로 접근을 하시고요. 만약에 우리기술 투자가 꺾이는 신호가 나온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시세가 꺾인다라고 하면은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차익 실현 완전히 하고 탈출하는 방법까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까지 갖고 가야 되나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크립토 스프링이라고 해서 가상자산 관련된 종목들이 요새 시세를 잘 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우리기술투자가 지금 대장주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 우리기술투자가 꺾이면 이 관련된 종목들도 시세가 꺾인다는 거니까 이 종목들은 한 절반 정도는 5,300원 구간까지 갖고 가시고요. 절반 정도는 우리기술투자가 꺾이는 걸 보고 그때 다시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오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유튜브 잠깐 좀 가볼게요. 네. 지금 보니까 우리 금혜님께서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거죠? 꽃지만 바라는 봄, 여러분의 주식 계좌도 만발이길 점점점점. 마치 이 꽃 아래에서, 봄꽃 아래에서 시구절 하나 읊어주시는 것처럼 네. 아주 감성 넘치는 하나 글을 또 읊어주셨습니다. 초레이님께서는 이 비트코인 얘기 나오다 보니까 도지 열풍 불 때가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경험담 남겨주셨고요. 네. 그리고 아스트랄님께서 네. 매화에 지금 꽂히셨어요. 왜요? 창호 앵커님과 창호 앵커님의 그녀. 뭔가 깊은 사연이 있지 않을까, 매화와 관련된. 그런 거 없어요. 없으세요? 이게 왠지 다들 꽃 네. 얘기 나오다 보니까 약간 감성적인 시간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이성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갈 텐데요. 이번에 살펴드릴 분은요, 유튜브에 샬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요것도 봐야 되겠군요. 두산 테스나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45,000원이고요. 20% 비중 갖고 계십니다. 자, 두산 테스나. 이거 사실 요새 두산 테스라는 이 반도체 종목들 잘 가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굉장히 좀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 오늘도 3% 내려가고 있죠. 이렇다 할 반등이 크게 나오지도 않고, 내려갈 때는 오늘 또 이렇게 내려가니까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힘이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45,000원이면 바로 얼마 전에 매수하신 건데, 네. 그때가 241선에 딱 걸쳐있는 구간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래 설마 더 내려가겠냐, 그쵸. 이렇게 매수하셨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더 내려갔습니다. 자, 두산 테스나 분명히 갈 타이밍 슬슬 오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자, 비비님, 두산 테스나입니다. 이 친구도 갈 때 안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야구로 치면은 유망주라고 하죠. 이제 이제 터질 때가 됐는데 아직 안 터지고 있는 유망주 중에 하나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고요. 아시다시피 반도체 업황이 호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최근에 저희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요. 대표적으로 디자인하우스가 있겠죠.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또 설계를 담당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투자자들 입장에서 시선이 안 가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현재 이 종목의 약점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4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거든요. 아마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얼추 이제 그 45,000원 부근의 지지선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은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셨을 건데 그 이후에 생각보다 수급이 따라오지를 못하면서 시세가 조금 더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이런 조정이라는 것이 한 가격으로 치면 3,000원 정도 차이가 나겠죠? 3,000원 정도 더 내려서 좀 아쉽긴 하겠지만 이것이 크게 대세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주가 자체는 충분히 빠져있는 상황인 것은 맞고요. 지금 42,000원대에서 또 지지선을 그어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8월 정도에 나오는 하단의 지지선까지도 터치를 하게 되거든요. 결국 이제 조금 제가 생각했던 저희가 매수할 때 생각했던 조정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정이 이루어지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게 4분기의 영업이익이 134억인데 전 분기 대비했을 때 약 23% 정도 줄어드는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추정치도 하회하는 정도의 실적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실적 자체가 조금 부진했다라는 것이 이 종목의 긍정적인 수급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다소 좀 아쉬운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반면에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 분기 대비, 작년 4분기 대비했을 때 약 2% 정도 늘어난 이제 137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작년 4분기 안 좋았는데 거의 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실적이 이게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는데 좀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모바일에 많이 조금 치우쳐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차량용 CIS와 관련된 차량용 이제 센서와 관련된 이제 매출 인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서 좀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율주행차 SDV라는 이제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이거죠. 반도체 업종이잖아요. 반도체의 고성능화의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하면 지금 조금 다소 갑갑하신 구간에 내려왔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조금 더 충분히 기다려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시세가 분출한다라고 하면 짧게는 47,000원 정도.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이죠. 47,000원에 형성이 될 것이고요. 조금 더 위쪽으로 본다면 52,000원까지 열려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큰 수익률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단기적으로 47,000원, 51,000원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아주 길게 가져가도 괜찮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 기간 동안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목표가 6만 원으로 한번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두산 테스나 이거 슬슬 또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목표 주가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6만 원까지 언급 나왔으니까요. 꼭 지금 갖고 계신 샬롬님께서는 수익 크게 보시고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산 테스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튜브 창에 또 많은 분들 지금 대화를 해주시고 계신데 단골님 절파고TV님도 지금 참여해주시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테스나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역시나 똑같이 우려 깊은 목소리를 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조조하리님 지각입니다 하셨는데 네. 지각 아닙니다.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응님 이거 이응으로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 555로 읽어야 되나요? 000으로 읽어야 되나요? 뭔가요? 궁금합니다. 네, 유창호 앵커님 수고하셨어요. 옆에 앵커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좀 더 해야죠. 윤재앵커고요. 네. 저희 수고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잠깐만요. 래키쇼 주제 3위만 간단하게 공개를 하고 다음 종목 진단을 갈게요. 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봄꽃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매화에 이어서 3위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뭘까요? 자, 3위는요. 개나리. 잠깐만요. 튤립이 이렇게 상위권이라고요? 오. 아니, 뭐야. 혹시 1위인 거 아니에요? 1위? 아니, 튤립이 이 정도였어요? 약간 당황스러운데요. 개나리가 3위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튤립이랑 매화 차별하세요? 저 튤립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개인적인가요? 것 같은데. 튤립
웬디 튤립은 네. 외국 거 느낌이고 매화 우리나라 느낌 있잖아요. 이거 딱 느낌 이거 있죠. 챙겨야죠. 동양적인 미. 이거 약간 자존심 상하는데요. 자, 그래요. 개나리 3위로 등극했습니다. 네, 초레이님이 개나리 이쁜데 인기가 적네요라고 해주셨는데 3인데 충분하죠 뭐. 잠깐만요. 08님 농촌 출신이라서 정확히 짚으셨어요. 농촌 출신이라 튤립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자, 튤립 하니까 많은 네. 분들이 튤립 전쟁 생각이 나시나 봐요. 투기의 민족이. 그런 거 안 돼요. 자, 그럼 저희 또 이런 얘기 계속 오래 네. 할 수는 없죠.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래? LGENC인가? DLENC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예. 이 종목 지금 DLENC 갖고 계신데 혹시 매수하신 단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39,000원이요. 36,000원이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요. 비중 몇 퍼센트요? 30%. 30%. 지금 비중도 많이 네. 갖고 계시는데 이거 갖고 계신 지 오래되셨나요? 그게 사면은 떨어지고 팔면은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세 번을 계속 그랬는데 또 올라갈 것 같아서 또 샀는데 또 이렇게 떨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속상하게 만들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진단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자, 비비님, DLENC입니다. 사실 이 건설관련해서 이쪽 언급이 요즘에 잘 안 됐는데 그쵸. 이거 속상하신 것 같아요. DLENC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일단 비중이 30%가 보유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DLNC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매수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걸려서라도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할 수 있을지, 혹은 차익 실현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최근에 이제 DLENC 같은 경우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도 같이 조금 드리긴 해야 되거든요. 건설회사 최근에 저희가 주주 환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자동차 업체, 완성차 업체죠. 완성차 업체 혹은 은행, 보험 같은 이쪽으로만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면요.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에 보통 수익이 나면 수익의 한 50% 정도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다시 이제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DLENC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년 동안, 3개년 안에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자사주 매입을 했던 내용들도 현재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밸류 프로그램과 연관지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좀 더 가지고 기다린다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이런 정책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기업 하나만 놓고 저희가 또 얘기를 해보자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회사가 결국에는 플랜트라든지 아니면은 주택 건설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약 전년 대비했을 때 착공 물량이 약 33%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현재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랜트 매출액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실적 측면, 실적 부분에서 있어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LENC 좀 가지고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구간이 좀 되게 불안하실 거예요. 매수 시점이 한 3번 정도 나눠서 사셨다라고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매수하시고 나면 주가가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120일 이동 평균선 그리고 작년 연말 올 초에 있었던 저점 가격 부분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가격대가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가격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부터는 조정을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구간인데 비중이 이미 30%나 되시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비중을 더 늘렸다가 혹시라도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포트폴리오의 거의 한 50%가 잠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좀 주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매수가의 39,000원까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딱 그 구간입니다. 전 고점 부근이기도 하고요. 60일 이동평균선도 도달하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다가 39,000원까지 도달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더 절반이죠. 15%는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44,000원까지 한번 홀딩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회사가 올해 본업인 플랜트와 관련된 건설 관련된 사업에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밸류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때 현재 PBR이 0.34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PBR 100까지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좀 무리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0.5배까지만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LH 시간을 좀 충분히 들여서 접근하자는 것, 기다려보자는 것, 그리고 만약에 39,000원 매수까지 온다라고 하면 절반 정도 정리하자는 것,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나머지 절반에 대한 목표가는 44,000원으로 잡아보자는 것, 총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39,000원에서 좀 비중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44,000원까지 가는 전략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DLENC까지 살펴드렸고요. 종목 진단을 시간이 아슬아슬한데 네. 하나만 더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뭘로 갈까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이번에도 역시나 유튜브에서 한번 채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B 하이텍. 김은자님의 종목이죠. 이것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매수 가격이 현재가와 거의 비슷합니다. 네. 46,000원에 10% 갖고 계시고 현재 가격도 딱 그 수준이죠. 그쵸. 자, 그런데 이게 주가 흐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간단히 좀 들어볼게요. 피비님, 이 DB 하이텍도 쉽지 않습니다. 네. 이거 갈까요? 앞에서 두 상태에서나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유망주다 저희가 좀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죠. 결국에는 지금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받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못 간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다행인 점은 매수가가 거의 바닥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기다리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1,000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세가 분출한다라고 했을 때 51,000원이 그 다음으로 위쪽으로 보았을 때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이거든요. 더 위쪽으로도 좀 지켜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51,000원으로 목표가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DB 하이텍까지 종목 진단을 받아봤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이호섭 PB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호섭 PB와 함께 종목 진단까지 봐드렸고요. 자, 그러면 벌써 또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 랭킹 이슈 주제 1위와 2위까지 공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봄꽃입니다. 튤립일 것 같아요? 아니면 벚꽃일 것 같아요? 윤지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튤립이었으면 좋겠긴 한데. 저는 벚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1위와 2위. 과연 1위는 뭘까요? 공개해 주시죠. 자, 1위는 벚꽃이 역시 1위였습니다. 봄하면 벚꽃이죠. 그렇죠. 벚꽃들이 네. 많이 가시잖아요. 네. 40%. 그리고 의외로 튤립이 2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와, 한국인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는 튤립. 오늘 새롭게 보게 되네요. 튤립 네. 유난히 차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네. 자, 버블을 싫어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랭킹쇼 주제까지 다 공개를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종목 진단을 더 도와드릴 수 있는 오후 4시 진짜 쉬운 진단 알고 계시죠? 종목 진단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통째로 진단도 도와드립니다. 아래 좋게 전화번호로 미리 전화 접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랭킹쇼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